그분 못하실 말씀 제가 해드릴까요? 네. 참 노예 같은 분들 있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뭐 요즘에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해도 현장에서 투표하는, 그러니까 유세하는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엄청 모여 있으면 민심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분명히 여론 댓글 작업 같은 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가 지금 국정을 쫓아가신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된 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연설 이런 것, 막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투표 동력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짧게 네. 춤추시는 거. 네, 그건 네. 굉장히 귀여웠고요. 네. 야, 저렇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귀여워도 돼?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아마 지역구에서 유세하신 것 같은데 폴더 인사. 미디어 문구가 네, 폴더 인사하는 찍어준. 거예요. 네, 네. 왜 그렇게 아니, 해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허리 안 사실은 허리 너무 아프고요. 아. 실제로 복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복대를 하면 이게 딱 세워지잖아요, 각이. 그래서 조금 덜 아프거든요. 아예 안 아프진 않고. 불쌍하더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진짜, 뭐라고. 진짜 불쌍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나같이 어중간하게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는 거고요. 정말 고수들은 안 오시죠. 왜냐하면 진짜 내가 어쨌든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왜 변호사 좀 하고 정치인 뭐 재선 좀 되시는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는 게 말처럼 자기 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사실은 네. 굉장히 뻘쭘하죠. 뻘쭘하고 부끄럽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거는 그리고 애초에 슈퍼문 유세단 자체 춤 잘 추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추는 게 저의 컨셉이고 그냥 즐겁게 추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찍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된다면 땡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 폴더 인사를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사진을 봤더니 90도가 넘어가 120도. 아니 제가 하고 나면 예. 허벅지 뒤가 그렇게 맞아요. 당기는 땡겨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근육이 따라 올라가니까. 네. 예. 근데 그 장면에서는 보면은요 사거리 있잖아요. 네.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유세도장도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해봐요. 저는 이제 뭐 진짜 정치할 생각은 죽어도 없지만 저런 거 싫어서 난 정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네. 하시죠. 저도 선거는 가장 굴욕적이에요. 가장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에 이부영 의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원래 그 지역구 주인이셨죠, 그분이. 네. 강동갑에 그 사퇴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반면 가장 고귀한 직업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참함을 통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또 금방 있거든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들 생각하시죠. 누가 뭘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뿌듯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인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로에서 차를 향해서 이제 출근하는 차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차량할 때가 좀 제일 뻘쭘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밑에 서요. 그러면 이게 그 운전하는 분들하고 내가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눈이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막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제가 막 갈구를 하는 거죠. 제발 나 좀 봐줘라. 1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냉정한 얼굴들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선미 의원님은 일종의 스타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가 뭐 120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중에 우리가 아는 손가락이 꼽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냉랭해요?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지난 총선에 받은 거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받으신 거, 문 대통령이 받으신 게 40몇 프로면 60% 이상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안 찍은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는 딱 30%가 찍은 거예요. 40몇 프로가 나와도.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런 거죠. 그렇게 치면. 근데 그러니까 그 70%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아주 냉정하거나 굉장히 한심해하거나 아유
저 뭐 한번 해보겠다고 저 그냥 진짜 그 시선들을 매번 보는 거죠. 웃고 가거나 이러는 거는 막판이에요. 막판에 이제 자기도 막 뭔가 결정하고 그리고 니네 고생한다 TV에서 막 이제 붐업이 막 되면 그때서 반응을 한두 분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22일이었잖아요. 이번엔 길잖아요. 진짜 초기에는 땡땡 아이고. 나는 막 웃고 막 그 뭔지 알아요. 인사하고 춤 지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가시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네. 막판에 이제 처음으로 민주당 유세를 한번 봤어요. 밖에 나갈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속마음은 간절하게 이렇게 가서 뭐 엄지척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뻘쭘해. 정치인들이 맨날 보게 되면 가서 막 같이 놀고 그러면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믿어야 자기 체면도 걸리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 감사한 케이스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름 탓도 있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아세요. 그래서 뭐 SNS 상에 내가 거기서 봤는데 진짜 내 마음은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막 손꼭 붙잡고 하고 싶었는데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왔다고 후회하는 막 이런 SNS 글도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보면 다시 다 잡죠. 맞아. 네. 저 사람들은 나를 사실은 좋아하고 있어. 가서 와서 꼭 손도 잡아주고 싶고 막 안아보고 싶고 사진도 찍자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가는 걸 거야. 부끄러워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실제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뛴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점은 최근에도 엄청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물어볼 텐데 진선미에게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 좋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지금의 이 시기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질 권력을 사사롭게 쓰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품성이 최고다. 그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하고 있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경험한, 제가 느낀 문재인 후보는 그런 분이시죠. 네,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람 좋음. 잘하실 것 같으세요? 전 잘하실 것 같아요.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끝날까요? 5년 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잡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께 저는 제가 그 2012년에 그렇게 절박하게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들어왔을 때에 그 왜 하려고 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압축적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가치나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다져서 다시 출발하는 이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걸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가치관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재정립되는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것들을 내실을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입에 올랐던 호칭인지 느껴지는 게요. 좀 전에도 문재인 후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게 대통령이란 말이 아직도 사실 좀 안 나오죠. 덜 익어요 몸에. 자, 그 이야기까지 일단 들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진선미 의원께서 지금 실향민 아버지 두셨고 그래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거의 뭐 거기서 수석 대변 이런 거 하셨죠. 네, 비례대표였었어서 그때는 강원도에 한 분도 의원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때는 서울시장님 수행실장을 했었거든요. 제안을 미리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도하게 그러면 양쪽을 뛸까요? 이랬더니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날 강남에서 박원순 시장님 뭐 하실 때 그때 옆에 사회 보면서 이렇게 진행했고 신촌 이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서울, 하루는 강원도 이렇게 두 번을 했다가 워낙 박원순 시장님은 뭐 정몽준 후보님까지 도와주시는 국면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인하겠다 강원도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원주에 가서 밤 아이고. 10시에 집에 오는 그 기간을 계속했죠.
최문순 지사께서는 굉장한 빚을 진 것이고 아마 내년에 딱 1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는데 또 가실 것 같은데요. 좀 그렇죠. 필요하면 가야죠. 예. 근데 정말 저한테는 그게 경험이 예. 오히려 제가 재선을 고민하게 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후보 대신에 원주라는 곳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강원도 너무 커서 한 군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보고 원주에 그냥 있으면서 후보처럼 돌아다녀 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걸 느꼈죠. 아, 정치인으로서 비례대표만의 경험은 한 100분의 1 정도구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온갖 굴욕과 막 모멸감 이런 거 견뎌내 가면서 막 지역에서 표 한 표 한 표 막 갈구하고 막 같이 막 그 조직들이 막 같이 뭉쳐가지고 아, 진짜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그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특히 빨갱이들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그럼요. 분들. 대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세하고 있는데 아. 휴지 줍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꾸부정한 할머니가 그걸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욕을 해요? 유세 차량이 있는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참. 쌍욕을 막 하시면서 우리 불쌍한 그네가 뭐 그렇게 아이고. 잘못했다고. 아니 그분 못하실 말씀 제가 해드릴까요? 네. 참 노예 같은 분들 있어요, 진짜. 평면에서는 보면은요 사거리 있잖아요. 네.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유세도 장도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 해봐요. 저는 이제 뭐 진짜 정치할 생각은 죽어도 없지만 저런 거 싫어서 난 정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네. 하시죠. 저도 선거는 가장 굴욕적이에요. 가장 가장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에 이부영 의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원래 그 지역구 주인이셨죠, 그분이. 네. 강동갑에 그 사퇴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반면 가장 고귀한 직업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참함을 통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또 금방 있거든요, 사람들. 원래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들. 그럼요. 사실은 굉장히 뻘쭘하죠. 뻘쭘하고 부끄럽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거는 그리고 애초에 슈퍼문 유세단 자체 춤 잘 추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추는 게 저의 컨셉이고 그냥 즐겁게 추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찍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땡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 폴더 인사를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사진을 봤더니 90도가 넘어가? 120도. 아니 제가 하고 나면 예. 허벅지 뒤가 그렇게 맞아요. 당기는 땡겨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근육이 따라 올라가니까. 예. 근데 그 잡았어요? 실은 허리 너무 아프고요. 아. 실제로 복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복대를 하면 이게 딱 세워지잖아요, 각이. 그래서 조금 덜 아프거든요. 아예 안 아프진 않고. 불쌍하더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진짜, 뭐라고. 진짜 불쌍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나같이 어중간하게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는 거고요. 정말 고수들은 안 오시죠. 왜냐하면 진짜 내가 어쨌든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왜 변호사 좀 하고 정치인 뭐 재선 좀 되시는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는 게 말처럼 자기 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면서요. 생각하시죠. 누가 뭘 그렇죠.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뿌듯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인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로에서 차를 향해서 이제 출근하는 차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차량할 때가 좀 제일 뻘쭘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밑에 서요. 그러면 이게 그 운전하는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눈이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위치가. 아하. 그래서 막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막 갈구를 하는 거죠. 제발 나 좀 봐줘라. 1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냉정한 얼굴들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선미 의원님은 일종의 스타 의원 중에 한 못하실 말씀 제가 해드릴까요? 참 노예 같은 분들 있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뭐 요즘에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해도 현장에서 투표하는 그러니까 유세하는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엄청 모여 있으면 민심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분명히 이런 댓글 작업 같은 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가 지금 국정을 쫓아가신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된 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연설 이런 것, 막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투표 동력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짧게 네. 춤추시는 거. 네, 그건 네. 굉장히 귀여웠고요. 네. 야, 저렇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귀여워도 돼?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아마 지역구에서 유세하신 것 같은데 홀더 인사. 미디어 문구가 네, 홀더 인사하는 찍어준, 거예요. 네, 네. 왜 그렇게 아니, 해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그래,